윤창중 칼럼 세상 TV 시청자 여러분, 윤칼세 시청자 여러분, 새해 첫 방송입니다. 2018년 한 해, 제가 보기에는 지난 한 해보다 더 격동해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은행, 우리은행의 2018년도 그 달력 그림에 북한의 인공기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버젓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2018년도가 보수 우파 세력에게는 어떤 한 해가 될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은행이나 또한 대한민국 그 국민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우발적인 실수로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수가 되겠습니까? 북한의 인공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기라는 것이 그 캘린더에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따져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그 의식, 사유체계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실수이고 우발적인 사고에 불과하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 윤창중은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또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 언론인으로서 때로는 어떤 정치권 또는 권력의 심장에 몸을 담으면서 그랬던 것처럼 결코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습니다. 곡학아세, 혹세무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애국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고 또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윤칼세 동지 여러분, 2018년 한 해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것을 저 윤창중과 함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 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보복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집거와 은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입니다.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 제목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 제목은 지금 문재인 대한민국은 제2의 북한이 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역시 김정은이가 그 2018년 신년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완전히 돌변했어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왜 돌변했다고 봅니까? 그것은 문재인 세력이 집권한 지 7개월 동안 김정은과 함께 여러 각도에서 내통해왔다. 이제부터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김정은의 신년사가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과 김정은 세력이 그동안 깊숙이 내통해왔다. 내통은 무엇이냐? 좋게 말하면 물밑 대화이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에 관한 그런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한다면 그것은 내통인 겁니다. 왜 갑자기 김정은이가 돌변했는가? 왜 갑자기 문재인 세력이 그리고 대한민국 이 언론이 바라던 바를 그렇게 다 속 시원하게 선물 보따리처럼 풀어놓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왜 김정은이가 돌변했는가? 그것은 문재인 세력과 김정은 권부 간의 깊숙한 평창올림픽 그리고 북한 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한미 간의 문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정세 전반에 관해서 깊숙한 논의가 있었다. 깊숙한 내통이 있었다. 이 내통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김정은의 신년사를 분석해보면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2주 전에 강원지사 최문순이가 그러니까 지난 19일이죠. 중국 곤명이죠. 곤명에서 열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서 북한 문웅단장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그 최문순 지사 이야기가 문웅단장이 그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문순 얘기는 북한에 크루즈를 보내겠다. 크루즈를. 또 비행기도 보내겠다. 또 아니면 육로로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크루즈까지 보내는 문제를 생각했다는 거죠. 강릉 앞바다에 북한 선수단만 이 독자적으로 따로 이 숙소를 크루즈에 만들어 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도록 하자. 뭐 이런 안까지 내놓았다는 것이고 논의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문재인 정권의 인수위원회와 같은 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태 의원, 김진표죠. 김진태가 아니죠. 김진표와 박정 의원 그리고 IOC 유승민 의원 그 유승민이가 아닙니다. 니 그 문웅단장을 만났다. 그러면 문웅이를 만나기 전에 그게 19일인데 지난달 19일이죠. 이미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어떤 것과 연계가 되냐면 갑자기 문재인 씨가 뭐라고 했느냐. 평창올림픽 이후로 한미 군사 합동훈련을 연기하자고 그랬잖아요.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한다. 도대체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는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풀렸죠. 아, 이거와 맞물려 있는 거구나. 그게 최종적으로 북한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제안을 한 거죠. 한미 합동군사훈련 그것을 연기하라. 중단해라. 북한에서는 아예 중단, 아예 그냥 없애라 했겠죠. 없애라. 캔슬해라. 그것을 이제 연기로 이제 연기하는 걸로 이제 그 우리 쪽에서 희석을 시켰다고 봐야 되는데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자고 했을까? 허겁지겁 말이죠. 그래가지고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렉스 뭡니까? 미 국무부 장관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랬잖아요. 전혀 그럴 계획이 없다. 무슨 소리냐 했잖아요. 그 난색을 표하다가 지금 이제 연기하는 쪽으로 서서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미국으로서는 아니 한국이 참가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연기든 중단이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여기에서 해법이 나온 거예요. 해법이 나온 게 아니라 왜 문재인 씨가 갑자기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했느냐. 라는 그 답이 나온 거예요. 아, 북한과 평창올림픽 문제, 그리고 북한 핵 문제, 또 한미 군사훈련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문제에 걸쳐서 내통해 왔구나.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의미로 말하면 물밑 대화이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걸 보면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내통이죠. 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합니까? 아니 박근혜 정권이 불통이다 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까지 불통이라는 이유로 무너뜨린 저 사람들이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습니까? 왜 당당하게 못했어요? 청와대가 7시간 만에 참 그야말로 표정 관리하면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그 성명, 논평을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알았다고 봅니다. 사전에 김정은이가 어떤 내용으로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사전에 알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문안까지도 서로가 남북 간에 상의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통해서 무엇을 노리려 했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역으로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첫 번째가 뭐냐?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김정은이가 뭐라 했냐? 자신의 집무실, 그 집무실 책상 위에 핵 단추가 있다고 그랬죠. 누르면 그냥 핵이 터지게 되어 있다. 자, 이 말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북한이 핵보유국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과연 미국으로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세계 여럿의 핵보유국
말고 또 다른 하나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그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 미국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떤 전제 조건이냐.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 현재까지 개발한 핵무기만을 그냥 갖고 있겠다. 핵 개발을 동결할 것이니 핵 보유국으로만 인정해달라. 미국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저는 첫 번째에 김정은이가 노린 것이다. 첫 번째 노림수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노림수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는 모든 대화가 사실은 저는 단절됐다 봅니다. 딱 미국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두세 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보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핵 동결이죠. 그 선언에서 멈추게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그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대응책을 군사적으로 안보 차원에서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 순간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 북한의 노예 국가가 되는 거예요. 북한의 노예 국가가. 이걸 노린 것이다. 이걸 미국을 향해서 그런 추파를 던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핵을 다 개발했다 이거죠. 그래서 책상 위에 핵 탄출을 누르기만 하면 이제 날아가게 돼 있다 말이죠. ICBM도 완벽하게 개발이 돼 있다. 누르면 그만이다. 누르면 그만이다. 그러니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럼 어떻게 되지? 대한민국은 완전히 북한의 노예 국가가 되는 거죠. 제2의 북한이 되는 거죠. 제2의 북한이. 통일을 하든 안 하든 적화가 되든 안 되든 공산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순간 대한민국은 제2의 북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그악스럽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쟁만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이 정확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에요. 정말 이 양반들 큰일 낼 사람들입니다. 큰일 낼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만 하지 않고 북한이 저항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전쟁을 그렇게 하는 것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만 막을 수 있다면, 전쟁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그악스럽게 반대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제2의 북한이 된다면 그건 뭐냐?
바로 공산화가 되는 거죠. 공산화의 길로 접어드는 거죠. 공산화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김정은이가 뜬금없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겠다, 대표단을 보내겠다 하느냐. 이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벌이고 있는 대북 경제 조치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북한이 그렇게 뜬금없이 자세를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국제사회가 벌이고 있는 그 대북한 그 옥죄기, 그 경제 압박, 경제 제재가 실효성 있게 지금 실천되고 있다. 실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과 한마디로 말하면 붙어먹겠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대통령 문재인 씨가 미국에 가서 그 한반도 대화 운전석 이야기를 했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너희들하고 대화를 할, 남조선과 대화를 왜 하느냐? 주제도 모르면서 왜 그런 이제 치욕적인 말을 했던 북한이 갑자기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뭐냐? 결국은 문재인 세력이 지금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거. 그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우리가 줄 수 있다. 남북 정상 카드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그런 제스처를 보내는 거죠. 맨입으로 첫날의 말씀이죠. 엄청난 액수의 경제 지원. 당연히 거기에는 현금까지 포함되는 거죠. 현금 다발. 자, 얼마 전에 통일부가 왜 뜬금없이 개성공단 중단을 적폐라고 했느냐. 적폐라고 낙인을 찍었느냐. 잘못된 것이다. 왜 그랬느냐.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됩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평창올림픽 그 개막에 앞서 가지고 금강산 관광 개발, 관광 개발이죠. 금강산 관광 이것도 다시 재개하고 개성공단도 재개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앞으로 지금 한 2월 13일이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냥 문 열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말이죠. 완전히 지금 북한과 통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갈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 언론이 거기에 뭐 완전히 나팔수가 될 거예요. 나팔수가.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위 말하는 그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평창올림픽에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안 오는 거죠.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적은 숫자의 참가국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어떡하느냐? 대한민국 언론들은 마치 평화올림픽이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난 홍보를 할 겁니다. 또 북한에서도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서 어떡하느냐? 결국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겁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엄청난 액수의 참 현금 다발을 갖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예산,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그냥 북한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2의 북한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 금고가 곳간이 그냥 북한의 곳간이 되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처럼. 어떻게 되냐?
제2의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2의 북한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의도고, 세 번째 뭐냐? 역시 한미동맹 와해죠.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거죠. 자, 평창올림픽 이후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한다 할 경우에, 연기하게 되면, 연기했는데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안 할 경우에, 한미 군사훈련이 없어도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중단해야 할 거 아니냐. 그걸 중단을 합니다, 이제. 그럼 중단하다 보면 이거 뭐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무용론이 나오죠. 한미 군사 합동훈련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합동훈련 무용론이 나오면 뭐 하느냐? 결국은 주한미군 무용론이 나오는 거고, 주한미군 무용론은 어디로 이게 확대될 수 있느냐?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가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진전이 될 겁니다. 내버려 두면은. 보수 우파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몇 주 또는 한 달,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그 주한미군 철수는 무엇의 전제조건이요? 바로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 아니겠습니까?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제2의 북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산화가 되는 거죠. 결코 이것은 제가 그야말로 혹세무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5년 동안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또는 권력의 심장에 몇 차례 참여해 온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분석력이랄까, 제 나름대로의 그 경험에 바탕한 제 안목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이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그 태풍권 안으로 완벽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방금 말한 그 태풍이 완벽하게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 퍼펙트 스톰이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번째는 뭐냐? 이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대세, 그것 이런 여러 가지 이 한반도의 그 급격한 정세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그 세력, 바로 친북, 종북, 반미, 친중 세력, 이 세력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모든 논의에 있어서 대세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김정은이가 만들려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극심한 남남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김정은이가 평창에 예컨대 대표단을 보낸다 이거죠. 대표단뿐만 아니라 뭐 대규모 선수단을 보낸다. 그리고 완전히 당장 지금 통일이 되는 것처럼, 통일이 되면 이처럼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그래서 지금 전쟁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그 공포감을 그 평화라는 마약에 중독을 될 만큼 지금 평화 무드 조성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친북, 종북, 반미, 친중, 종중 세력들이 대세가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이 아니라 완전 승리, 완승할 수 있다. 완승.
17개,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지사는 물론 기초 단체까지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한반도에서는 그야말로 이 장밋빛 평화 무드가 급격히 조성이 된다 이거죠. 그것은 곧 뭐냐? 대한민국이 북한의 일부가 되는 거죠. 북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북한의 일부가. 제2의 북한이 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자, 중국을 향해서는, 자, 북한에 관해서는 이제 그렇죠. 중국에 관해서는 이미 삼불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삼불. 삼불이 뭡니까? 수도권에 사드는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는 확대하지 않는다. 중국의 삼불이라는 것을 약속한 건 뭐냐? 대한민국이 이 군사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일본하고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완전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는 불임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불임 국가. 네. 어떤 것도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불임 국가를 선언한 거죠, 사실은. 삼불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백악관의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이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주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잖아요. 그 주권을 포기한다는 건 뭐냐? 대한민국이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안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 그럼으로써 국가 안보 불임 국가가 되는 거.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중국에 가가지고 그 충칭의 임시 정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1948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그 건국 정신, 대한민국의 건국과 관련한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송두리째 부정한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은행이라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대형 초대형 은행의 탄력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적인 마땅히 주적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 인공기가 버젓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실리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들 종북, 친북, 반미 세력들이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개발할 때 북한은 경제적으로 이미 파탄 났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을 침공할 수가 없다. 침략할 수 있는 그러한 국방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연초 여러 그 나팔수 언론사들이 실시한 그 여론조사 그 지지도에서는 대통령 문재인의 지지도가
60% 후반대에서 70% 중반대까지 이른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냐? 국민을 아주 지능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고 그러한 속임수가 그 수법이 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미 김정은의 신년사가 그 해답을 던져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